자식이 잘 되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면서도 그 반면에 걱정 또한 앞서는 것이 부모 마음일 텐데요. 바로 내 곁에 있어도 불안한 순간이 많은데 멀리 떨어진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 마음은 늘 노심초사할 겁니다. 요즘 같은 위험한 세상에서는 아들, 딸 구분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더 걱정되는 편은 역시나 딸이지요. 그래서 딸아이가 혼자서 머나먼 외국으로 유학이나 여행을 간다고 하면 뜯어 말리는 아빠들이 많은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뿐인 딸을 한국으로 보내고 걱정이 떨쳐지지를 않아 몰래 한국으로 따라 들어왔다가 매일 밤마다 불빛이 번쩍이는 유흥가로 나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는 미국 아빠의 사연이 SNS에 게시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미국인 윌리엄 씨의 SNS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윌리엄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희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 한국으로 가면서 겪었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크리스틴이라는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내의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런 상황에 기적처럼 찾아와 준 단 하나뿐인 아이입니다. 아마 부모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허투루 키운 날이 없었지요. 그런 딸아이를 키우며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싸우게 된 일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인데요. 그때가 마침 미국 명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범하게 미국에서 취직하여 일도 배우고 결혼하면서 순탄히 살기를 바래왔는데 제 예상과 너무나 다른 삶을 원하는 딸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반대했어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딸아이인데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대립한다는 상황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이냐고 혼도 내기도 했어요. 미국과 가까운 나라이거나 아니면 아시아에서 그나마 잘 사는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 정도라면 양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정말 결사반대였습니다. 그 작고 후진 나라에 가서 우리 아이가 잘못될 것만 같은 생각에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와이프는 의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딸이 사춘기 때부터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아내는 아이와 함께 한국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후진국도 아니고 좋은 점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기에 본인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죠.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합심해서 뜯어말려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렇게나 안일하게 딸의 앞날을 생각하다니 좀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계속되는 반대의 저희 딸은 자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계획안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흠칫 놀랐습니다. 이제는 마냥 때만 쓰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그 계획안을 들여다보니 기가 막히게 잘 썼더라고요. 어느 회사에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써놨고 자신의 거처와 생활비 등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작성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시 6개월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요? 저는 그렇게 끝끝내 딸아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취업이 된다 해도 아마 오래 못 버티고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내기를 결정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딸은 일사천리로 한국행을 준비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조차 크리스틴에게 약속을 거듭 받아낸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밤 8시 이후로는 밖에 나가지 않기와 매일 전화하기였습니다. 크리스틴은 질린다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을 유지한 채 저를 달래듯이 알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은 치안이 안전해서 밤에도 많이들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도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넌지시 한 적이 있었기에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안 된다고 선을 그어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안전해도 여자아이 혼자 깜깜한 밤에 나간다는 건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크리스틴이 떠나고 저희 부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생각보다 덤덤하더군요. 잘 지낼 거라고 하면서요.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못 믿으면 누가 우리 아이를 믿어주겠느냐며 너무 걱정 말자고 저를 다독였죠. 콧등이 시큰거리며 눈물이 찔끔 났어요. 마냥 내 손이 필요한 아기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커서 우리 부부 곁을 떠날 수 있는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나니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나 서운하더라고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허전함과 걱정으로 며칠을 지내던 중 한국 시간으로 8시 이후에 전화도 안 받는 일이 잦아졌고 걱정되는 마음에 크리스틴의 SNS를 살펴보니 어두운 밤에 유흥가처럼 보이는 길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고 걱정이 됐어요.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을 믿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한국에 가서 이상한 사람들과 엮인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미국을 떠났어요. 한국으로 와서 공항에 내린 순간 사실 조금 놀랐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인천공항은 엄청 세련되고 쾌적하더라고요. 의외의 첫인상에 조금 놀랐지만 지체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 지내고 있는 집이 있는 동네로 곧바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시간은 어느새 9시를 넘기고 있었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렇게 딸이 살고 있다는 홍대 입구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택시에서 내려서 딸의 집을 찾아가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간판들과 영업 중인 다양한 가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에 살짝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무섭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 여유로운 흥분감 같은 느낌이랄까요? 상당히 활기가 넘치고 기분이 좋은 그런 밤거리였어요. 이래서 우리 딸이 한국 노래를 불렀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멋진 밤 풍경에 취해서 걷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딸 크리스틴이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외출을 하다니 너무 괘씸한 마음에 저는 아는 척 대신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얼 하고 다니길래 저와의 약속까지 깨고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뒤를 밟아보니 크리스틴은 한국인 여자와 하하호호 웃으며 너무 즐겁게 어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화려하게 반짝이는 간판들이 진짜 수상했어요. 이거 분명 이상한 곳이구나 하는 직감이 왔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따라 들어갔어요. 역시나 안에는 수상한 방들이 가득 있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여기저기 불빛이 번쩍이며 노래소리가 들려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기가 대체 무슨 곳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어느 방문 하나가 열리더니 크리스틴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크리스틴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저를 끌어안고는 너무나 해맑게 반가워했습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에 잠시 화가 누그러들었으나 저는 이내 굳은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밤에 외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런 곳에 와 있느냐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아느냐며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미안하다며 곧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밤 10시여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고 치안이 잘 돼 있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 역시 딸아이 집을 찾아가며 잠시 동안 걸을 때 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이런 위험해 보이는 곳에 왜 있느냐고 물었더니 씩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이라고요. 옆집에 사는 한국인 친구와 친해져서 함께 와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 마무리를 여기서 잠깐 노래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곧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깜깜해질 텐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 있으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저희 말에 딸아이는 웃으며 한국은 24시 운영하는 곳도 많아서 밤거리가 절대 깜깜해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24시간 동안 열려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도 일을 한다는 말인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24시는 대부분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24시 코인 노래방, 카페, 편의점, 빨래방 등등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진짜로 딸아이와 꽤 늦은 시간까지 걸으며 홍대거리를 돌아다녀 보니 위험해 보이는 상황도 없어 보였고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아 제 마음도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구경을 하며 걷다 보니 크리스틴의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자고 하더군요. 아니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다 돼가는데 무슨 버스가 다니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저기 버스 온다고 하더군요. 진짜로 그 시간까지 버스가 있다는 게 놀라웠고 버스를 탔는데 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렇게 딸의 집 앞에 도착했고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잠시 들어가 보았어요. 넓진 않지만 상당히 쾌적했고 특히 공동연관에서부터 방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길게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딸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너를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같다며 사과를 했어요. 물론 나이로는 성인이지만 아빠 눈에는 아직도 어린 아이 같아서 늘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도 다 이해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해줬지. 나는 그 사랑을 발판 삼아 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무모한 게 아니라 나는 아주 안정되어 있어. 솔직히 나도 처음 마주하는 세상이 두렵기도 하지만 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 그러니까 걱정은 조금만 내려놔줘요.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그렇게 딸과 한국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저는 며칠간 서울 이곳저곳 구경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딸아이의 저녁 외출은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대처하는 방법 역시 터득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혹시 저처럼 아이들의 독립을 앞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불안감은 잠시 내려놓고 믿어주며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